경추의 척추관이 좁아져 생기는 경추협착증. 대답은 자세를 펴는 것.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이 아프다. 특히 목과 어깨, 팔은 큰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부위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경추의 척추관이 좁아져 생기는 경추협착증이다. 노인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수명을 단축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추협착증은 목 부분의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은 척추 가운데 관 모양의 빈 공간으로 뇌에서 연결된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 감각 이상, 운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의 척추관은 왜 좁아질까?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대개는 노화가 원인이다. 척추와 인대, 후관절의 노화는 비대해지거나 딱딱해짐, 두꺼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디스크가 밀리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가시뼈가 자라기도 한다. 척추 속에 좁아진 신경 통로는 비대해진 인대나 디스크, 뼈나 관절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경추의 척추관은 전후방 17에서 18mm 정도다. 하지만 10mm 이하로 좁아지면 경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는다. 이때 일어나는 통증의 종류는 다양하다. 목 어깨 저림과 무딤, 마비와 뻐근함, 감전된 느낌과 근력의 약화, 감각 이상 및 불편감 등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다리 쪽까지 증세가 확대된다. 때로는 추간 신경공 쪽으로 나오는 신경뿌리를 누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감각 이상뿐 아니라 근육 약화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가져온다. 젊은 날 잘못된 자세로 거북목이 지속되면 대개 굽은 목을 붙잡기 위해 소관절이나 디스크에 힘이 가해진다. 이 자세가 교정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경추협착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속적으로 날개죽지나 상완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며 때로는 전완이나 손가락까지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 감각 이상은 경추에 눌리는 신경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보행장애나 사지마비,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기도 한다. 목 협착증은 목 디스크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문제는 통증이 간헐적이라는 점이다. 잠시 호전이 되면 나은 줄 알고 무관심하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경추의 척추관이 10mm 이하로 좁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다. 환자의 80% 이상은 물리적 충격이나 갑작스레 힘을 쓰면서 생긴 디스크 탈출로 통증을 느낀다. 협착이 됐더라도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 대부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경추관 협착증 증상이 일어나면 일단 쉬는 것이 중요하다. 목 자세를 바로잡고 목을 붙잡아주는 목 베개인 토마스 칼라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데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 약을 사용하나 호전이 안 되면 경추물리 치료를 시행한다. 그 정도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MRI 검사로 신경이 눌린 부위를 확인한다. 주사 치료를 하면 일반적으로 낫지만 더 심한 경우라면 시술이나 수술 과정으로 이어진다. 경추 협착증의 경우 수술 고려는 신중해야 한다.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30% 정도에 이른다. 여기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섬유화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이 커져 수술 성공률이 더 떨어진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협착증 환자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0% 정도다. 나머지는 비수술적 치료나 보존 치료로 현재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노화를 늦추고 노화로 인한 질환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 지금 당장 척추 자세를 개혁하는데 그 해답이 있다. 척추관 협착이든 디스크이든 핵심은 자세를 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체를 구부리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다. 직립 자세, 땅보다 약간 높은 하늘을 향해 서는 구조로 창조했다. 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은 신체가 아래를 향하거나 구부리는 동작에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선을 아래에 두고 목과 허리를 구부리며 다리를 구부리고 접는 동작은 척추가 오랜 시간 손상된 퇴행의 결과다. 지금부터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는 자세의 개혁을 시도하라. 지금 시작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추 협착증이 보내는 몸의 위험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1. 목 통증.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목 뒤쪽이나 어깨 부위의 뻐근함과 통증입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목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경추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팔,
손 저림 및 통증. 목 부분의 척추관이 좁아지면 팔과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압박되어 저림, 감각 이상,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팔이나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쥐가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이나 손의 근력이 약해져 물건을 잡거나 젓가락질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다리의 이상 감각 및 보행 장애. 경추 협착증이 심해지면 척수 압박이 심해져 다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지어 힘이 빠져 걷기 힘들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척수신경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방치하면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대소변 장애. 드물지만 경추협착증이 매우 심각한 경우 척수 압박으로 인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참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요실금이나 변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수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에서 2.5배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에서 3년 정도 빠른 편이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새벽 또는 아침에 일어난 후 허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특징이다. 활동을 하다 보면 호전되는 전형적인 염증성 요통이 나타난다. 어깨, 무릎, 엉덩이 관절 등이 붓고 아프거나 아킬레스건염, 족저근 막염처럼 족부 통증도 흔히 나타난다. 담이 결리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직성 척추염은 엉덩이 관절과 척추 관절을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척추마디가 굳는 병으로 새벽과 아침 시간에 허리가 뻣뻣해지고 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흔한 관절통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폐기능 저하, 심장판막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외상,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추정된다.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에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다. 단,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지연시켜 합병증을 막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을 방치할 경우 척추 강직이 진행된다. 단순 유연성 저하뿐 아니라 염증이 경추로 침범하면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생겨 상해와 골절 위험이 커진다. 흉부 강직으로 인해 호흡시 갈비뼈 확장에 장애가 생겨 폐기능의 저하와 호흡곤란도 올 수 있다. 염증이 척추 관절 외 기관을 침범하면 눈의 포도막염, 염증성 장염, 피부의 건선, 드물게는 심장판막 질환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강직은 약물 치료로 정상화되지 않기에 조기에 치료를 해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 통증 없애는 법 5가지. 허리 통증을 없애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뼈가 건강하려면 칼슘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비타민 K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뼈에 달라붙는데 도움을 주어 뼈의 밀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비롯한 짙은색 잎채소에 들어있는데요. 뼈가 단단할수록 몸 전체가 튼튼해지고 요통을 유발하는 부상을 입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2. 핸드백이나 서류 가방이 자기 몸무게의 10%를 넘는다면 지나치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른 자세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우편 배달부 가방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가방이 가슴 쪽에 오도록 대각선으로 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끈이 길어야 합니다. 끈이 짧은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면 20분마다 어깨를 바꿔서 매야 합니다. 3. 바닥이 단단한 침대는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쿠션이 부드러운 침대에 잔 사람들이 딱딱한 침대에서 잔 사람보다 요통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베개 또한 척추를 연장한 직선보다 높은 곳에 머리가 위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라면 베개를 뱉을 때 턱 끝이 가슴을 눌러서는 안 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라면 어깨 방향으로 턱이 비스듬히 들려서 안 됩니다. 4. 복근을 튼튼히 하면 허리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강화하는 골반 운동을 주 2에서 3회 정도 반복합니다. 5. 하루 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면 허리에 정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이도록 해야 하고 의자 모양상 이것이 불가능하면 보조 쿠션을 허리에 받치고 발바닥은 바닥에 밀착해야 합니다.